안녕하세요. 김기동 한자입니다. 이제 날씨도 좋고 생활하기도 좋고 그렇습니다. 요즘에 뭐 사과값도 많이 올라서 금값이다, 금채소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런데 왜서 그렇게 많이 올랐나 하면은 작년에 수확이 별로 많이 없었다. 그러니까 병충해가 많이 생기고 또 그렇게 돼서 병충해도 많이 생기는 것은 환경 파괴로 기온 이상 기온이 생기면은 과일에도 없던 질병이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사람만 뭐 이상한 병이 생겼잖아요. 코로나 이런 게 없던 병도. 그런 것처럼 농산물에도 이 환경 파괴로 이상 기온이 되면은 예전에 없던 이상한 병들이 많이 생깁니다. 과일에도 그렇고 채소도 그렇고. 그래서 이제 농사가 잘 안 되기도 하고 또 뭐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또 가을철에 매년마다 행사처럼 태풍이 오잖아요. 그런 태풍 때문에 또 낙하가 되고 또 부러지기도 하고 그래서 병충해, 그다음에 뭐 일기 때문에 많이 생산이 못 돼서 배라든가 뭐 사과 이런 것이 많이 올랐다. 올라도 뭐 엄청나게 많이 올랐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보통 채소라 사과, 배 이런 거는 집집마다 냉장고에 가면은 기본적으로 과일이 들어 있습니다. 거기에서 이제 비싸다는 얘기죠. 그래서 내가 저번 시간에도 얘기했고 정부에서도 이제 얘기가 나온 얘기입니다. 그래서 저도 그래요. 이제 우리나라도 이제는 국내 과일보다는 외국에서 수입한 열대 과일이나 먹고 살아야 되겠다. 농촌에서 봤을 때는 외국 과일을 많이 수입하면은 농촌에서는 아무래도 뭐 불리하겠지요. 그렇지만은 정치라는 것은 소수, 대를 위해서 소수는 약간의 불리한 것이 생겨도 대를 보고 정치하는 게 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대세, 그러니까 소수의 국민들보다 대부분의 국민들이라는 것 쪽으로 이제 정치하는 게 맞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농촌에서는 소수 국민들이 좀 불리하겠지만은 국민 대다수, 그러니까 대부분의 국민들이 고통을 많이 올라서 고통을 받는다면은 많은 국민들 쪽으로 정치를 펼치는 것이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그래서 수입 물가를 많이 늘려야 한다. 안 그래요? 주머니 사정이 안 좋으니까 열대 과일만 먹어도 되잖아요. 외국에는 우리나라에 없는 과일도 열대 과일이 있잖아요. 열대 과일만 그 사람들이 먹고도 얼마든지 잘 살잖아요. 우리는 그냥 뭐 열대 과일을 사서 먹으면 돼요. 근데 외국에서 수입하는 과일 중에서 바나나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항상 우리나라에서 많이 생산이 안 되니까 외국에서 많이 사옵니다. 필리핀 이런 데서. 예전부터 그런 건 많이 사 먹었어요. 그런 것은 그렇게 많이 오르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국내에서 생산되는 과일이라든가 채소가 좀 많이 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외국에서 좀 외국의 과일들을 많이 수입해 가지고
많이 방출을 하면은 국가에서 국민들도 이제는 애국 과일에 눈을 돌릴 때가 됐다. 그렇게 됩니다. 그래 과일을 좀 많이 사 먹어야지. 안 그래요? 정부에서 그러지 않아도 정부에서도 정치하기가 어렵고 세수 세금을 가지고 물가 정책을 한다는 것도 한계가 있고 기름값이라든가 다른 물가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세수는 세수대로 아껴서 정치자금으로 사용하고 애국 과일을 대대적으로 수입을 하고 관세를 낮춰서 공급해서 과일 신선 물가 안전 정책을 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밖에 나가서 사 먹기 힘들어요, 사실상. 그래서 저도 사람들 친구들 얘기 들어보면은 외국 여행에 가면은 우리나라하고 환율 비교해서 4분의 1 가격비 안 된다. 그래 외국에 나가면은 1,000원 단위가 아니라고 해도 한 끼 식사도 하고 과일도 사 먹을 수 있는 게 우리나라에서 1,000원 한 장 가지고 과일 사 먹을 수 있나요? 없잖아요. 식사도 불가능하잖아요. 외국에는 몇천 원짜리 아니면 아주 싼 거는 1,000원 미만의 몇백 원짜리 과일도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정부 차원에서 대대적으로 수입을 하면은 싸게 살지 그거는 모르겠습니다만 외국 여행 갔다 온 사람들이 되게 그래 우리나라보다 물가가 엄청 싸다. 그래서 외국으로 가서 살아야 되겠다 해서 여기서 있으면서 외국에 가가지고 렌트를 장기 비자를 발행해가지고 거기가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만일에 우리나라에서 70만원, 80만원 가지고 못 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가지고 외국에 이제 장기 여권을 발행해가지고 거기 가서 렌트를 얻어가지고 먹고 사는 게 우리나라보다 훨씬 더 생활비가 적겠다 해서 아주 이주는 하지 않고 거기 가서 사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에 가면은 몇 개월 동안 렌트 해주는 게 있습니다. 계약을 해가지고 6개월이면 6개월 렌트를 해가지고 삽니다. 만약 우리나라에서 100만 원 가지고는 잘 못 살잖아요. 혼자서. 그렇지만 그거는 가면은 4, 50만 원 갖다가 산다는 거예요. 50만 원, 60만 원 떨어집니다. 여기가 살면은 한 달에 50만 원, 60만 원 저축이 돼요. 아주 이주를 하지 않고 이민을 하지 않아도 거기에 장기 비자라든가 여권을 발행해가지고 3개월, 6개월 동안 거기 가서 렌트, 방을 어떤지 조그만 아파트를 임대를 해가지고 계약을 해가지고 거기가 사는 사람 많아요. 바로 옆에 야시장, 우리나라 말하면 경동시장 같은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그 옆에, 바로 옆에. 그러니까 생활하기 좋습니다. 식사를 바로 나가서 한 끼 식사 700원에 우리나라 같은 경우 된장찌개 먹을 수 있다. 생각도 못 하겠지요. 그렇게 먹고 과일도 싸니까 마음대로 사서 먹을 수 있다. 그리고 운동하고 거기서 살다가 또 우리나라에 가끔 나오기도 하고 그렇게 외국에 나가서 절약을 하면서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는 얘기입니다. 그게 이제 우리나라 정치하는 쪽으로 봐서는 상당히 좋지 못한 현상입니다. 사실상 내수 소비를 많이 해야 국가도 발전이 되는데 전부 다 돈 받아가지고 전부 다 외국에 이주는 하지 않고 거기 가서 렌트를 해가지고 거기가 산다. 100만 원 가지고 거기 가서는 50만 원이나 40만 원에 살 수 있거든요. 그러면 60만 원이 저축이 됩니다. 저축이 돼요. 여행도 하고 거기가 있다가 또 물가가 싼데 가서 또
왔다 갔다 그냥 여행도 하고 그러니까 뭐 라오스 뭐 큐바 뭐 어디 이런데 그러니까 여행도 하면서 돈도 벌고 그다음에 유튜브도 찍어서 올리고 그러니까 일석삼조 사조로 이제 하는 겁니다. 그런데 가서 이제 해외에 가서 이제 한 6개월 뭐 자꾸 오래 살다 보면 한 1, 2년 될 거 아니에요. 그러면 대부분 거기에 구경을 다 합니다. 거기 가서 전부 다 유튜브로 다 찍어요. 찍어가지고 올리면은 또 관심이 많습니다. 잘 봐요. 국내에서 아무리 그 유튜브를 촬영해가지고 올려도 별로 관심이 없잖아요. 그래서 외국에 뭐 밤의 문화 뭐 여자들이 뭐 결혼을 원한다. 그리고 어떤 나라는 그 가면은 여자들이 이렇게 외국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쭉 서 있대요. 그래서 여기 지금 처녀들이 있으니까 좀 이 처녀들을 좀 사가세요. 사가지는 않지만 이 사람들을 좀 같이 결혼하세요. 그렇게 합니다. 한국에 가기를 원합니다. 이러면서 손을 막 들고 여기 있어요.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젊은 여성들이 10대, 20대 그것은 16살, 17살이면 결혼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이 관계없다는 거예요.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손녀하고 할아버지하고 살면은 자꾸 쳐다보고 이상한 눈으로 보지만 외국에는 안 그렇다는 겁니다. 외국에는 돈 좀 있는 사람들이 대개 보면은 젊은 여자하고 같이 산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대부분 이제 손주하고 할아버지하고 사는 사람들이 하도 많기 때문에 완전히 만성이 돼가지고 뭐 결혼하는 게 저렇게 살지 뭐 차라리 저렇게 사는 게 더 좋아 이러면서 왜냐 살다가 뭐 아들 딸 낳으면은 아무래도 뭐 손녀 버릇 되는 사람하고 할아버지하고 같이 살면은 거기서 아이가 생길 거 아니에요. 그러면 아들 딸 놀고 살다가 남편이 일찍 죽으면은 다시 또 재혼을 하면 더 좋지. 그래서 일부러 나이 많은 사람을 선택하는 경우도 있는지 없는지 그건 모르겠지만은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결혼 문화하고 그쪽 문화하고는 틀려요. 그래서 우리나라는 손녀 버릇되는 여자하고 할아버지하고 살면은 도둑놈이 아니야 심보가 그렇게 별로 좋지 않잖아요. 외국인은 안 그렇습니다. 안 그래요. 안 그런 나라들도 많아요. 그리고 한번 결혼을 하면은 그 집에 가서 뼈를 묻는다 그런 문화가 있어요. 외국에는. 그래서 우리나라 청학들도 외국의 국제 결혼을 많이 합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뭐 추석날이다 아니면은 뭐 새해날이다 이럴 때 명절에 온 가족이 가서 모이고 그렇게 하면은 가족 간에 싸움을 하고 또 부부간에도 싸움해가지고 추석을 지내든지 명절날을 가족이 모여서 지낸 후에는 이혼율이 엄청나게 늘어난다. 그런 얘기를 하잖아요. 그런데 다른 나라는 옛날에 우리 칠거지약이 있듯이 옛날에 우리 조선시대처럼 한번 결혼하면은 그 집에 가서 뼈를 먹고 죽을 때까지 이혼은 없이 그냥 산다. 그런 문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 사람들이 그렇게 좋아가지고 국제 결혼을 많이 하게 됩니다. 그래요. 요즘에 자유진영 국가에서도 그렇지만은 공산진영 국가에서도 요즘에는 뭐 공산주의 국가라고 하지만은 그 민주주의 국가나 뭐 비슷하잖아요. 요즘에는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되잖아요. 공산주의 국가, 초창기의 공산주의 국가라는 것은 엄청나게 국민들이 고통을 받으면서 억압을 받으면서 살았기 때문에 민주주의를 동경하고 민주화 운동을 많이 했다고 보면은 요즘에는 완전 민주주의는 아니지만은 공산 진영은 요즘에 절충형 공산주의이기 때문에 국민들이 민주주의 반, 공산주의 반 이런 형태로 살기 때문에 자유가 어느 정도 보장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들도 외국에 국제 결혼도 많이 해요. 그래가지고
나이 많은 80대, 90대 할아버지도 죽기 전에 10대, 20대하고 결혼해가지고 한번 연락에 살아보자. 그래서 인생이 별 것이냐. 돈 많은 사람들은 그렇게 생각할 거 아니에요. 돈이 있어도 쓸 곳이 없을 정도로. 그래가지고 이제 결혼해가지고 아무리 나이가 남자가 많다고 해도 90살, 100살 먹어도 아이가 생깁니다. 여자만 나이가 어리면 생겨요. 여자는 늙으면 안 되지만은 남자는 100살 먹어도 가능합니다. 그래서 애국에 손짓볼 되는 여자를 공산주의 국가에서도 많이 국제 결혼을 해요. 그러다 보니 나이 많이 100살 먹은 사람이 요즘에는 200살까지 사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나이 많이 먹은 사람이 이제 자식은 있고 일찍 죽으면은 이제 자기가 재산을 상속받을 게 많으니까 일부러 그런 걸 선택하는 사람도 많아요. 요즘에 하도 살기 어려우니까. 그래가지고 외국에 지금 그렇게 살아요. 요즘에 국내에서 살기가 어려우면은 우리나라 국민들도 그런 형태로 그 주거 형태가 완전히 변한다. 그러니까 우리나라에서 물가가 점점 올라가지고 살기가 어렵고 가처분 소득이 점점 줄고 실질 소득이 점점 감소가 된다. 그러면은 옛날에는 100만 원 가지고 혼자서 겨우 살았다고 하면은 앞으로 점점 물가가 오르면 살기 어렵잖아요. 그러면은 그 거주 형태가 그런 식으로 완전히 그 변형이 된다. 거주 형태도 그런 문화로 완전히 정착이 될 확률이 높습니다. 그러면 국가에서 상당히 그 정책상 어려움을 겪게 됩니다. 국민들이 많아가지고 국내 소비가 많고 그래야 국내 성장을 견인하고 이끌어가고 공장이 돌고 그렇게 되는데 그 100만 원 받아가지고 요즘에는 살기 어려우니까 전부 다 외국에 우리나라하고 환율 비교가 4대1, 5대1, 6대1 이렇게 싼 데가 많거든요. 그런 데 가서 100만 원 가지고 가면은 50만 원 갖다가 저 아파트 얻어가지고 실컷 먹고 죽도록 여행을 하고도 한 달에 5, 60만 원이 저축이 됩니다. 그러니까 뭐 구태여 정년퇴직을 하고 국내에 살 필요가 없잖아요. 옛날 그전에는 뭐 직장이 다니니까 할 수 없이 직장이 다니니까 우리나라에서 살면서 직장 생활을 했다고 그러지만 정년퇴직하고는 할 일이 없잖아요. 집에서 그냥 방콕으로 사니까 집구석에서 사는 것보다 외국에 가면은 새로운 그 삶이 또 시작되잖아요. 그러니까 관광도 하고 사람이 활기가 생깁니다.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텔레비만 보는 것보다 거기 가서 살면은 구경거리가 많거든요. 그러니까 구경하니까 신바람이 난다.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면서 구경도 하고 또 외국에 가면 한국 사람을 그렇게 좋아한대요. 한국이 외국에서 평가가 나기로 한국에는 잘 사는 나라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못 사는데 저 한국 사람 남자를 좀 얻으면은 완전히 그 복권에 당첨된 것 같이 그렇게 생각해요. 외국 사람들은 한국은 10대에 들어간 경제국이고 잘 산다. 그래서 한국 남자한테 선택을 받으면은 축복이고 로또 복권에 당첨된 거나 마찬가지고 인생 역전이 된다 해서 그 나라들은 그런 그 이상적인 생각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한국 사람 오면은 여기 아주 수천여가 있으니까 여기서 선택하세요 이러면서 그 호객 행위를 한다는 거예요. 처녀들을 이렇게 세워놓고 사실이 그런지 안 그런지는 모르지만 저는 안 가봤습니다만은 여러 가지 그 매스컴을 통해서 이제 인터넷을 통해서 제가 봤습니다. 그런지 아는지 실제로 보지는 않았지만은 그래요. 지금의 이 어려운 시대는 거주 생활 형태도 많이 변화가 된다. 그래서 정년퇴직으로 집구석에 들어앉아서 돈 때문에 그 고민하는 사람들의 그 노후 대책으로 이제
그 외국의 환율이 싼 아주 생활 비용이 싼 그런데 이제 렌트 완전히 이민은 가지 않고 렌트 형식으로 가가지고 노후 대책으로 아파트를 얻어가지고 사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난다. 이것도 정부에서 복지 정책을 통해서 우리나라 국민을 우리나라에서 살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많이 원조를 해줘야 그런 현상이 생기지 않고 우리나라 경제 발전에도 도움이 될 것이다. 그렇게 생각을 하면서 이것으로 마칠까 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